자, 자기 검사 결과지 받으셨나요? 자, 첫 페이지 보면은 맨 밑줄 보면 다중지능연구소로 되어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학교용 NO 넘버 1 이렇게 되어 있죠? 1페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가 있어서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조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MK Kids All About Me, 나에 대해서 마이다스 검사, 미국에서 표준화된 마이다스 검사 코리아, 한국판 Kids All About Me라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라고 쓰여있죠. 고등학생용은 고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로 쓰여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부로 보면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에 자, 학교명, 학년 반번호, 이름, 성별, 검사 일자, 나이가 나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중등학교용 넘버 2, 이 페이지죠. 1. 검사의 소개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결과치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이 검사는 다중지능연구소에서 마이다스 검사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해서 2010년 상반기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입니다. 표준화했다는 것은 어렵고 쉬운 문항의 분포 점수를 계산해서 다시 내 점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분포 점수는 학교에서 100점 만점의 그 시험 점수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사의 대상은 이제 중학교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또 고등학교용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각 학년별로 다른 표준 점수가 대입되므로 자기 학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표준화된 검사로서 이제 각각의 학생, 각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재고 있는 내용은 8가지의 다중지능입니다. 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강점 8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쭉 둘러볼까요? 그래야 이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맨 상단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인간 친화 지능으로 돼 있죠?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으로 보면 보라색으로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혹은 자기의 미래 혹은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잘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기획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의 목적과 회사의 현재 자원을 연결시켜서 방향을 잡는 일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자연지능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지능은 우리 인간의 오감각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 맛, 그다음에 분위기, 뭐 촉감 이런 것을 잘 느끼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파란색으로 공간지능으로 되어 있죠. 공간지능은 뭐 그림, 디자인 이런 쪽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높은 지능입니다. 자, 그 밑에는 음악지능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왼쪽으로 올라가면 신체운동지능이라고 써있죠. 자기 신체를 혹은 다른 사람의 신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위에는 논리수학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리력과 관련된 지적 능력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 언어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나 글을 잘 쓰고 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그 지적 강점이 이 8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이 검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검사 결과는 여러분의 지적 강점에 대한 결론일까요? 시작일까요? 자, 지능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이 검사 결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꾸준히 개발하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여러분의 지적 강점 프로파일을 확인을 하고 이런 지적 프로파일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되 이런 지적 프로파일이 혹은 이런 강점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키워가야 해요. 그래서 이 검사가 여러분한테 붙이는 일단 라벨링이나 딱지가 아니고 현재의 모습을 알려주고 이후부터는 또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점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3페이지에는 종합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프로파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살구색으로 이렇게 작은 원으로 되어 있는 게 평균점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그 빨간색의 선이 나의 프로파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빨간색 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이제 큰 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많고 관심사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원이 작다는 것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사실 중요한 건 원의 크기가 아니고 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나 두 쪽이 높게 꼭지점을 이루는지 아니면 평평한지 이걸 눈여겨보세요. 자, 어떤 학생은 이제 그 밑에 어떤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해서 한 가지의 꼭지점이 아주 높은 경우가 있고 그어떤 학생은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간지능이 높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논리수학지능이나 인간지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볼 때는 상그래프를 볼 때는 어느 지능들이 좀 높고 어느 지능들이 낮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내 이름이 쓰여 있죠. 학생은 무슨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능을 조금 눈여겨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도표는 이제 나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정리해 놓은 그림인 거죠. 자, 강점 지능 뭐로 나왔어요? 네, 1순위가. 네. 그 다음에 2순위는 뭐로 나왔습니까? 네. 자, 약점 지능은 네, 2가지 나왔죠? 네. 강점 지능은 자기한테서 제일 높은 지능, 약점 지능은 자기한테서 낮은 지능을 의미해요. 강점 지능인 지능들에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찾거나 그러면 좀 더 쉽게 그쪽 지식들이나 상징들을 잘 익힐 수 있고요. 약점 지능인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약점 지능과 관련이 되면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앞에 3쪽에 있는 그래프와 관련해서 강점 지능하고 약점 지능이 차이가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크다면 확실히 자기의 그 강점 지능이 자기의 지적 능력이고요.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실 두루두루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 그런 이제 보다 더 아직 특성이 명확하지 않는 두루두루 강점을 가진 학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점 지능은 자기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두 가지 지능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신의 강점, 즉 특별히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강점 지능을 이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강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각자 강점 설명되는 내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공간 지능이고 누구는 언어 지능, 뭐 논리 수학 지능. 그래서 그 내용을 줄을 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간 지능이라고 한다면 공간 지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기억해야지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지 되고 또 이제 이게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밖에서의 경험을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책을 읽는 게 좋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첫 번째 그 강점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줄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 노트에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평소 안 했는데 이게 내 강점 지능과 관련이 돼서 좋은 활동이다 하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계속 활동을 하거나 경험을 하면 훨씬 더 자기 강점 지능이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 언어 지능이라고 하면 언어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고 또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 또 어떤 유의 책들, 글들을 읽고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또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읽은 글을 직접 이제 써보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 있죠. 다 읽으셨죠?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6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6쪽에는 이제 약점 지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약점 지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계속 그 부분에 흥미를 갖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보통 약점 지능은 자신이 없거나 흥미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계속 양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 이 약점 지능은 약점 지능이구나 라고 알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걸 좀 주의하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사실 약점 지능을 한번 보고서 그게 내가 앞으로의 진로에 나의 앞으로의 진로에 이게 약점인 게 안 좋겠다고 하면 계속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점 지능. 예, 뭐뭐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능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쪽에는 그 강점 지능, 약점 지능 상관없이 8가지 지능, 각각의 세부적인 측정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언어 지능이 나오죠? 7쪽 위에 보면. 그래서 나의 언어 지능을 보니까 이게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이 세부 요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적 민감성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중간점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 평균점에 있겠죠. 그리고 저 끝쪽으로 간 아이들, 학생들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하단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매우 적을 수 있죠. 보통 요 그래프라고 써 있는 그 밑에 이제 까만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근방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민감성은 그 윗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네, 표현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어휘를 이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게 많구나 혹은 좀 부족하구나에 따라서 이제 언어 지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밑에는 작문 능력, 그 밑에는 독해 능력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좀 잘 돼 있나요? 본인 거에서? 네, 조금 약한 건 뭔가요? 네, 그래서 언어 지능을 키우려면 조금 더 이제 약한 거, 요런 게 조금 약하구나. 혹은 좀 강한 거는, 요게 요 정도인데, 이거를 좀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돼 있죠. 자, 그럼 언어 지능 살펴봤고, 자, 논리 수학 지능, 문제 해결 능력과 계산 능력이네요. 자, 그걸 설명하는 내용과 그래프, 그리고 그 밑에 좀 상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예,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8쪽. 8쪽에는 신체 운동 지능이죠? 자, 운동성. 나의 운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다음에 신체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손재주 및 소근육. 네, 소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근육들 있죠? 주로 손 근육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음악 지능입니다. 그래서 음악성이라든지 가창력, 감성력, 악기 연주력. 네, 각각이 좀씩 다르죠? 자기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네, 쭉 비교해서 이제 조금 높은 거, 네, 낮은 거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강점인 지능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 9쪽이죠? 자, 9쪽에는 공간지능, 예술성, 예, 자기 게 어느 정도죠? 예, 구성 및 조립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과 관련된 상상력,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연지능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련된 거, 식물에 관련된 거, 그래프와 예,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그럼 그 다음, 자, 자기성찰 지능이네요. 예, 자기성찰 지능에는 자기지식, 감정조절 능력, 효과적 관계 형성 능력, 목표 성취도,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인간친화 지능에는 리더십, 대인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또 사교성. 자, 어느 그래프가 제일 긴가요? 예, 어느 막대가, 또 어느 막대가 제일 짧은지 한번 보고, 그 부분은 조금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이제 11쪽 볼까요? 자, 11쪽에는 교육적 활용이에요. 자, 이 검사는 여러분한테 결과, 당신은 이게 강점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모습이니까 요렇게 키워가든지, 혹은 조금 달리 키워가든지, 이에 관한 정보를, 기초 정보를 주는 그 정보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점 지능을 기반으로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점 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모양은 좀 다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약점 지능이라도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 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잘 살기 위한 그 기초 자료로 이 검사 결과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교육적 활용 밑에 이제 공간지능, 뭐 언어지능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다 좀 명료하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거죠. 1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진로 정보 및 지도라고 되어 있죠. 자, 희망 직업과 희망 진학 혹은 희망 학교가 쓰여 있죠.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여기에다 다시 담아놨어요. 한번 앞에 강점 지능과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나의 강점 지능이 희망 직업과 잘 연결이 되는지, 혹은 이런 희망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강점 지능은 아니지만 어떤 지능을 키워야 되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희망 직업하고 희망 진학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자기 강점 지능과 맞는 직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기가 모르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는 직업이면 꼭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직업은 어떤 사람은 한 15,000개 된다, 어떤 사람은 30,000개 된다, 어쨌든 되게 많죠. 그래서 자기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직장 내에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무원은 직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강점 지능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자기 강점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자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13쪽이죠. 13쪽에도 이제 강점 지능이 논리수학 지능일 때, 그리고 신체운동 지능일 때, 이렇게 각각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14쪽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자기의 강점 지능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빨간색으로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빨간 줄 요거를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업이나 역할들은 한 번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보고 그 다음에 한 2달쯤 있다 한 번 보고, 그리고 올해가 끝날 때 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끔씩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직업이라든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고, 그럴 때 보다 더 바람직하게 또 여러분이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로는 학생 때 생각해보고 끝이 아니에요. 진로라는 거는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삶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종류와 그 역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쪽까지 8개의 지능에 대한 직업 종류와 역할이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15쪽 아랫부분에 뭐라고 써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로 두껍게 써 있는 글씨 한번 볼까요? 예,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개발하여 진학 및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기 장점을 잘 개발해서 진학 및 진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후에마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점 지능 2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본 그 직업들이 있고, 이 빈칸에는 앞에 있는 직업들 중에 써도 되고, 혹은 여러분 생각에 이 공간 지능이 높은, 혹은 여러분의 강점 지능이 높은 그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지 생각해서 써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강점 지능과 관련된 직업들 쭉 읽어보고 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학과가 쭉 있죠. 네, 관련된 학과에서 이제 빈칸들은 이제 이런 학과도 관련이 될 거다. 정답은 사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잘 모르는 직업이나 학과가 있으면 꼭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강점 지능과 관련된 거 말고 이제 다른 지능들 혹은 약점 지능에 관해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앞에 내용들이 있죠. 그걸 보고서 써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그냥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앞에서 소개되어 있는 직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후에마이에서 내 미래쯤에서 희망하는 직업하고 전공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희망하는 직업하고 관련된 지능을 이제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악가라고 하면 필요한 지능은 음악 지능만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뭐 자기성찰 지능일 수도 있고 인간 친화 지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다고 그러면 신체 운동 지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음악가인데 이제 음악 지능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지능을 더 키우면 어떤 특색을 갖춘 음악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개발 방법도 한번
써보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지능과 관련된 개발 방법이라든지 그 지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희망 직업들 중에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을 한 가지 이제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좀 자세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희망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해서 10가지 특징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도 해보고 생각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막상 그 학과나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의 장점도 좋지만 단점 혹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꾸준히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 그러면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내용들을 다시 검사 결과지를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봤다고 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달 혹은 또 학과 선택을 한번 해야 될 때, 직업 선택을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강점 지능이 좀 또 한 2, 3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뀌는 경우는 또 다른 데 흥미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그쪽으로 학원도 다니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또 강점 지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강점 지능 하고자 하는 거 그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